시청자 여러분, 셀바스 A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1일 4시 26분인데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게 요쯤이었고, 추세가 좀 바뀌어가지고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늘려주더라고요. 이게 지수가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사실상 5월 18일 날 경제 관련돼 가지고 대선 토론을 했었을 때 솔직히 좀 기대했거든요. AI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약표를 또 이제 그러니까 정리해 주셨는데, 기자분들이 AI 분야 관련돼 가지고 100조 원 투자라고 되어 있고, 민간 통합 펀드 100조, 그 과학자 연구자 우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라이브로 혹시 보셨나요? 저는 다 보고 있었는데요. 이준석이 이재명한테 질문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100조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세 가지로 어떻게 투자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라고 물어봤는데, 이재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면은 민생 기업들이랑 해가지고 민간 기업들 걔네들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통합적으로 100조라는 돈이 들어갈 거지, 뭐 한 번에 100조를 국가 예산에서 갖다 쓸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준석이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별로 없다는 거라고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김문수도 사실 똑바로 대답 못 했는데 일단 민간 합동 펀드 100조 원. 근데 사실 이렇게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0조라는 그 단어 자체가 민간 합동펀드 100조라는 게 나온 건데, 글쎄요.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100조라는 그 금액대가 중요한 것 같았고, 여기는 민간 합동해가지고 펀드를 만든다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았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두 후보가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 얘기를 잘 안 해서 예,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조 관련된 내용, 솔직히 말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100조를 쓴다는 거는 국가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쏟아붓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론 100조를 한 번에 쓰진 않겠지. 자기 임기 동안에 나눠가지고 이제 분할적으로 한다거나 민간 기업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돈을 통합했을 때 그게 100조 규모가 될 거다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G3라는 걸 달성하겠다라는 임기 내의 목표를 하겠다라는, 맞네. 이준석이 김문수한테 질문했을 때 20만, 10만 정도의 AI 전문 인력들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이게 뭐냐 그랬을 때 김문수의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신생아가 20만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대학교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전문 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다 하겠다는 거고, 이 20만이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임기 동안에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공약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도 좀 아셨을 텐데 한 번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임기 내에 달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냥 저렇게 또 헤드라인만 딱 보면은 한 방에 투자할 것 같아 보이긴 하죠. 네. 그래서 사실 AI 뉴스가 정책적으로 여기 박혔을 때는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야, 씨, 우리나라도 G3 간대 라고 했을 때 AI 관련된 내용들, 후보들의 내용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갈 길이 멀다. 예,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키움증권을 로그인하는 순간 제 정치 색깔은 없습니다. 제 정치 색깔이 없는 인간입니다. 지금은 키움증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셀바세를 처음에 매수를 여러분들과 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명분, 최초 명분이 정책적인 부분의 G3 그거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을 체크를 해봤고 이렇게 눌리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 자리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에 보이는 480, 이거 제 이평선이라고 그랬죠. 여기를 돌파하려면은 솔직히 뉴스가 제대로 박혀야 된다는 건데, 세력주의 조건 3번 조건, 재료 3번이 뉴스로 아주 이쁘게 포장돼가지고 바뀌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 다다음 주 화요일이면 벌써 대선인 거 아세요? 6월 3일날? 시간 진짜 빠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모든 후보들이 AI를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 AI가 지금 살짝 움직였었고, 조금 움직였죠. 그리고 상한가를 만들었던 게 얘였기 때문에 인마가 지금 대장질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셀바스 AI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내가 대장이야 이 자식아, 나와 이 자식아 하면서 화끈하게 올려줄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자리가 조건 2번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답답하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슈가 나올 게 없어요. 사실 AI 관련돼 가지고 칩 관련된 내용을 했을 때 엔비디아랑 뭐 엮였다 그러면 이제 그 엔비디아랑 엮였던 애들이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AI 섹터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움직일 만한 뉴스가 딱히 보이진 않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눌림 속에서 저점을 올렸는데, 얘가 지금 최초에, 이건 통합 차트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AI 그 정책에 관련된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던 부분에 그 저점을 지금 안 깨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시세의 시발점이 되는 그
명분을 안 깨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지수가 떨어지거나 지지부진해지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깰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6월 3일 다다음 주 화요일 날이 대선이고 그 AI 관련된 정책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던 1번 주자가 지금 지지율이 50%가 나오고 있는데 올라가야겠죠. 그게 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다시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다 아시는데 지금 이제 셀바스 AI를 좀 관심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이걸 모르시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급시장이라는 채널을 갖고 들어와 봤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끝내주더라 하고 구독자가 되실 분들 요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요거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셀바스 AI를 가져가는 전략적인 부분 그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할 건데 요 1, 2, 3번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조금 그냥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좀 재밌어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면 바로 뒤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만 다 아시겠죠? 예. 물론 이때도 저도 매매해서 돈 많이 벌었었습니다. 예. 전업일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나 주식 좀 오래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전업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나? 글쎄 3년 이상 전업을 하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예. 저는 몇 년인지는 비밀인데 3년 이상입니다. 근데 전업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돼요. 주식을 시작했는데 돈을 잘 벌어. 이 정도면 전업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전업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벌어요. 그 다음에 기고만장해져요. 시장에 개기기 시작합니다. 시장을 거꾸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깡통을 찹니다.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해요. 저는 몇 번 반복했을까요? 비밀입니다만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매수를 한번 해가지고 목표가까지 그냥 무작정 홀딩이었어요. 근데 셀바스 AI 이 차트만 보더라도 얼마나 흔듭니까? 이거 이 흔드는 기간 동안에 이게 다 일봉이잖아요. 하루는 24시간이고 내가 보고 있는 주식장은 7시간인데 7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17시간 동안에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서 악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악재가 있겠죠. 악재가 나왔다가 다음날 갑자기 그거 아닌데? 아니면 단독 뉴스가 나왔다가 없어지고 이런 경험들 수없이 하면서 개 털렸죠 진짜. 거기서 내린 결론, 제가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보낼 때 셀바스 AI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영상이 아닌 종목들이 타점이 올 때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매도하세요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이 정도에서 털 겁니다. 이 정도에서 얼마 정도를 매도할 겁니다. 이 정도에서 얼마 정도를 매수할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단순하게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쳐요. 매수를 정말 잘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매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비중을 좀 텁니다. 이거는 분할 매도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쌓아가면서 눌렸을 때, 수익금이 줄어들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분할 매도를 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 심리입니다. 심리. 종목을 매수했다가 한 방에 떨어져가지고 장대 음봉을 때려 맞으면 기분이 어떻죠, 여러분들? 그지 같죠? 이걸 버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악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지수랑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홀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얘가 바로 안 올라와. 그 이게 며칠 지속돼. 그럼 어떻게 되죠? 심리가 무너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는 곧 손절이죠. 물론 이거를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업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복구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내가 먹고 살 돈이 없어요.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한 건데요. 순실을 보게 돼가지고 손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구독자님들하고 새롭게 이렇게 뭔가 10만 구독자라는 새로운 목표를 잡고 가는 길 동안에 구독자님들께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말라고 타점을 그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 과거까지 굳이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셀바스 AI 같은 경우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자리만 지켜주고 있고 재료는 나올 생각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셀바스 AI의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거는 대선 이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책을 당선된 대통령이 실현을 할 거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하다는 게 보여지는 거고. 그럼 왜 지금쯤 추천하지 왜 이때부터 추천했어라고 하면은 노출이 이미 됐고 AI 정책 공약에 대해서 지금 전 후보들 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세를 좀 위로 만들어 놓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박스권이었어요. 그게 제가 세력들이 이렇게 간다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랑 잘 버티면서 잘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식은 매수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세력 입장에서도 만약에 100억어치를 만약에 샀어. 그럼 이거를 목표가에 100억을 다 사. 그 다음에 여기서 다 팔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얘네가 갖고 있는 목표가는 여기 있고 얘네가 바라고 있는 수익금도 있습니다. 따로. 그랬을 때 매도 호가를 잡아 먹으면서 호가를 올려야 차트가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핸들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세력이 무슨 한국은행도 아니고 돈을 계속 갖다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해진 금액 안에서 캔들을 만들어 가면서 뉴스를 쏴가면서 눌림을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세력들도 어느 정도 가격 평단가 이하까지 떨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오버가 된다 그러면은 다른 세력한테 먹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세력들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을 제어를 합니다. 그게 박스권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물량을 소화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 올라갈 수 있는 텀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대선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 슬슬 자리를 옮겨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 세력분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저희 구독자님들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금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셀바스 AI의 조금 더 좋은 모습의 캔들이 있었을 때 좀 신나게 여러분들하고 재료를 분석하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수국대장이었습니다.